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결혼을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숨겨졌던 비밀을 알게 된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29살, 남자친구는 40살입니다. 그리고 2년을 만났는데요. 남자친구는 우연찮게 아는 오빠의 술자리에서 알게 됐고요. 저를 보고 오빠가 첫눈에 반했다고 연락하다가 나이 차이 때문에 미안해서 만나지 못하겠다.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 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이게 두 번째 연애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10년 전이었다라고 했어요. 어릴 적 연애를 하면 항상 오래 하던 편이었고 전 항상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스타일도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꾸밀 줄도 모르고 모자에 운동화, 추리닝에 유행진한 까만 뿔테 안경을 낀 제 스타일도 아닌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고 말은 없는 편이지만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고 약간 보수적이고 자기 주장이 때론 강하지만 어른스러운 모습에 점점 더 많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엔 오빠가 38살, 아직 전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곧 오빠 9수다. 나도 그 후년에 29이고 2년만 시간을 가지자 라고 했고 오빠도 그 뒤로는 많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우스개로 오빠랑 다투면 이러면 오빠랑 결혼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들이 가끔 나왔고요. 그리고 오래 들며 만난 기간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오빠가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더라. 이런 남자 없다. 네가 잘해라.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생각해보니 저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능력도 괜찮고 단점이라면 연락을 해도 항상 단답하는 것? 예를 들어 응, 알겠어, 잘자, 출근해, 미안해, 나 이런 거 잘 못해, 어려워 등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전 뭐 다 괜찮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도 깊어졌고 오빠의 촌스러운 모습도 전 자랑할 정도로 다 좋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이렇게 즐겁고 무엇보다 여자 문제는 일절 없을 것 같은 모습, 평생 그런 스트레스는 없겠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모습에 나는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아 보이는데 남들도 괜찮다고 하니 더 괜찮겠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집 계획이나 아님 나중에 사업 얘기,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친구 부부와 같이 즐겨 여행을 다녔는데 친구의 남편이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하면 오빠도 해야지, 내년 초에 부모님 서로 뵙고 준비할 거다 라고 했고 전 결혼식은 작게 하고 싶다 하면 오빠는 대기업이기도 했고 여태준 축의금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둘 다 주당이라 취할 정도로 마시고 방을 잡았죠. 항상 그랬듯 오빠가 들어가자마자 뻗더라고요. 전 씻고 제 핸드폰 찾다가 오빠가 챙겼나 해서 오빠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오빠의 핸드폰. 얼마 전에 새로 산 폰이라 아무 생각 없이 폰 화면을 켰죠. 전 2년 동안 오빠의 핸드폰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남자들끼리 대화해도 기분 나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카톡에 들어갔어요. 역시 쭉 일적인 대화방들. 그러다 아빠라는 단어를 보고 카톡 대화방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단 걸 알고 있었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긴가 했죠. 근데 글을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자꾸 현석 아빠라고 부르며 카톡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현석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번 달 100만 원 아직 입금 안 됐네. 약속한 건 지키자 현석 아빠. 현석이가 아빠 찾더라. 어디 멀리 간 줄 알았대. 핸드폰 샀으니까 연락 좀 잘해줘. 현석이 키가 안 큰다고 걱정하길래
아빠도 늦게 자랐다고 했어. 뭔가 이상했어요. 전 처음에 오빠가 보육원에 애 한 명 후원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원장이고 오빠가 후원해주는 애가 현석이라서 계속 현석 아빠라고 부르는 건가? 근데 돈을 요구한다고? 네, 제가 믿기 싫었던 거겠죠. 전 일단 이걸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찍어지더라고요. 전 부인인 것 같은 분 번호도 외우려 했는데 번호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대화방을 내려보는데 미영 하트 되어 있는 이름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도 가명입니다. 오빠는 평소에 이렇게 이모티콘을 잘 못 쓰니까요. 들어가서 본 건 아빠 자, 아빠 사랑해. 근데 중요한 건 현석이가 아닌 미영이라는 것, 다른 아이였어요. 그 전엔 아들이었는데 이번 카톡은 딸이더라고요. 온몸이 떨려 코 골며 자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누구씨랑 오빠 아들, 딸 연락 왔어. 라고 하니 뭐라고? 오빠, 딸 아들한테 연락 왔다고. 한 번 더 말하니 눈 감고 아무 말이 없더군요. 조용히 전 새벽 4시경 밖으로 나가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나가니까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도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못 자고 밥도 술 마신다고 저녁에 한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카톡을 하니 오후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화난 거 아니니 대답 좀 해보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정말 잘 지내. 이렇게 왔더라고요. 평소에 말 짧은 건 알지만 제가 또 구구절절 얘기하니 2시간 간격으로 짧게 답들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3년 전에 이혼했고 남자애는 친아들, 여자애는 자기를 친아빠로 아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어? 란 말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절 만난 기간 동안 다 거짓이었냐 해서 물었더니 정말 진심이었고 지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난 솔직히 오빠가 미리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을 거고 연애를 목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내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할 수 없을 것 같아. 자식이 있는데 평생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낼 수도 없고 월 100만 원씩 남의 집에 주면서 그걸 이해하며 평생을 살 수 없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말했더니 잘 웃고 잘 먹고 정말 잘 살라고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길 지금 이틀째 여전히 전 죽을 것 같고 몇 번씩 다시 카톡을 확인하고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꿈에서 깨길 빌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타협점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만나서 얘기할까? 아니다 하다가도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오빠 편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정신이 오락가락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 글에 오빠의 성격은 다 못 담았지만 표현을 못하고 그냥 책임감도 있고 남들이 이러자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전 부인 톡을 봤을 때 오빠가 유선 TV비 빠져나가서 돈을 못 붙였다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엔 이혼한 동생 차 없어서 애 데리고 다니라고 자기 차도 줬었는데 그 사람이 전 부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집도 주택 청약해서 자기는 한번 걸렸다. 근데 동생이랑 엄마 같이 살라고 줬다 이러는 거 보니 이혼하면서 준 것 같았어요. 너무 오빠도 불행해 보이고 이런 생각하는 나도 불행하고 이런 일 전날만 해도 술 마시며 아플 때 혼자인 게 서러워서 결혼해야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언니는 저한테 진짜 정 안 되면 정신병원 약 타먹으라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권해줬습니다. 쉬는 날 가볼 예정이고요. 전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저에게 진짜 진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여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남편의 늦둥이 여동생이 같이 살자고 합니다. 다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베풀며 살라네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 남편 나이는 32살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10살 어린 늦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남편 입장에선 여동생 태어나는 것도 보고 기저귀 갈아줘도 보고 거의 키우다시피 한 여동생이니 너무너무 소중한 거 저도 이해합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늦둥이 딸 얼마나 예쁘겠어요. 시누이 성격도 착하고요. 새언니에게 얼마나 깍듯한지, 근데 전 왜 이렇게 신우가 싫은지. 어린 여동생이니까 오빠 보고 싶은 거 이해해서 신혼집에 일주일씩 재운 적도 많아요. 용돈도 달마다는 아니어도 문제집 사라고 틈틈이 5만원, 10만원씩 우리 부부가 줬고요. 고3 때일 땐 편한 추리닝도 사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방도 사줬고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코트도 백화점에서 하나 사줬고요. 제 기준에선 어린 늦둥이 신우니까 남들이 결혼해서 자기 형제 자매에게 해주는 거 10배, 아니 100배는 더 잘해주고 편히 봐줬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 데리고 살랍니다. 신우는 집에서 2시간 거리의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 중이에요. 자취방 근처에 술집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대학가라 그런지 술집이 많긴 합니다. 신우가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취객이 집 앞까지 뒤따라와서 번호를 달라고 했고 신우는 거절했는데 취객이 좀 험하게 굴었나 봅니다. 그 외에도 집까지 따라오던 남자들이 많았나 봐요. 자잘하게. 그 후로도 신우는 혼자 자취하는 게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시네요. 대학교 졸업까지만 데리고 살아달라고요. 생활비 월 100 주겠다고 하시고요. 남편도 제발 이해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하고 신우도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밤에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제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굴더라고요. 저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나쁜 건가요? 물론 같은 여자로서 신우가 얼마나 무서울지 이해하는데 그동안 어린 동생이니까 하고 편히 봐준 게 정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도록 베풀었는데 같이 살기까지 해야 하면 이건 저한테 다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남편이 신우 쪽 가서 살도록 보내고 주말 부부 하는 것도 싫고요. 늦둥이 여동생 둔 남자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나도 여동생 없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는 차고 넘치도록 배려해줬는데 보답은커녕 더 베풀어 달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남편한테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신우랑 나랑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윽박질렀는데 집 여동생 불쌍하다고 울면서 사정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합가 거절하면 100% 부부 사이 썰렁해질 거 뻔하고 그렇다고 신우 받아주면 제가 희생하게 되고 여러분 늦둥이 여동생 있는 남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제보 있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여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시댁의 돈 문제로 남편과 문제가 생긴 어느 한 기혼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결혼 7년차, 아이는 없고 남편은 결혼 2년쯤 뒤 사업하겠다고 퇴사하고 그 뒤로 갖다 준 돈은 지난 5년 동안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전 직장 연봉이 7천가량이었으니 직장 다니는 게 나았을 테죠.
사업에 필요한 돈이며 본인 생활비도 썼으니 적자라고 봐도 됩니다. 돈이 있는데 안 준 게 아니라 수익이 정말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잘 되겠거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놀지 않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아직 애도 없으니 닥달한 적은 없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남편이 돈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재산이 좀 있으신 데다 외아들이라 결혼할 때 3억 정도 지원해 주시고, 그 뒤로도 크고 작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현금 1억에 혼수해 왔어요. 사실 손주 바라실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제 수입이 없으면 안 되니 얘기도 못 꺼내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변 시세가 오르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데를 가자니 돈이 부족하고, 돈에 맞추자니 동네나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출을 받아 옮겨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생활비와 전세대출 이자 정도는 충당되지만 매매를 하기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시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제가 통화하다가 이사 얘기와 대출 말씀을 드렸고, 시댁에서 걱정하시면서 돈 보태줄 테니 마음에 드는 전세를 보던가 원하면 매매로 알아보면 돈을 어느 정도 해주시겠다 하여 나름 저는 한시름 놓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요. 참고로 돈 해달라고 전화드린 거 아니고 저희 사정 듣고 시부모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길길이 뛰면서 왜 대출 얘기를 했느냐, 부모님 돈이 탐나냐, 어차피 외아들이고 나중에 상속 나눌 형제도 없는데 그리 빨리 돈이 받고 싶냐, 우리는 젊으니 대출 받아도 되고 안 되면 형편에 맞는 집 사는 거다 라면서 절대 시댁돈 받지 않겠다고 화를 냅니다. 남편이 저러는 이유는 시부모님 도움을 받는 게 죄송해서입니다.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동네가 비싼 편이라 사실 좀 먼 곳으로 가면 대출도 안 받고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는데 남편이 이 동네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좁으니 평수도 늘리자 해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 다툼 과정에서 저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들을 했습니다. 너가 착실히 직장 생활하고 꾸준히 돈을 벌어왔으면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돈을 더 모았을 것이다. 부모님이 내가 이뻐서 돈을 주시려고 하는 줄 아냐. 아들이 벌이가 안 되니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다. 대체 언제까지 수익도 없는 일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 등등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후벼판 건 제가 미안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시부모님 도움 안 받을 이유가 없고 저 정도는 바래도 될 만큼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난 5년간 벌어온 돈이 연간 4,500만 원에 5년이면 2억이 넘는데 이걸로 적게나마 모으고 생활비 쓰고 남편 용돈도 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제가 저희 부모님 아니라고 너무 못된 건가요? 솔직한 제 마음인데요. 그 돈 받고 싶습니다. 제가 못된 거라면 생각을 다시 해보고 사과하려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